자, 일단 쌤이 오늘 전기 파트에 대해서 총망라 다 할 거거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목에 보니까 전기장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 어째 전기장 첫 번째. 자, 혹시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전자. 그치? 그러면 우리가 전기 파트를 이야기할 건데 전하를 띤 입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 입자. 얘가 전하야.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쌤 잠깐만요. 우리 이런 거 들어봤는데요. 그래 전기력 들어봤어. 전기력은 우리가 언제 들어봤냐면 옛날에 비볐다. 정전기우동. 맞지? 그랬을 때 쌤 두 가지 있었어요. 맞아. 무슨 역이 있고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고. 물리원에서 최강으로 어려운 문제. 물리2에서 최강으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돼.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어렵다는 문제가. 근데 자, 물리1과 물리2가 아예 다르거든. 물리1과 어떤 게 있었냐면 얘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만약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띤 입자가 있다. 그치? 그럼 얘들 중에 어떻게 할까? 당연히 당기겠지. 맞지? 근데 과학자들은 항상 궁금한 게 좀 힘이 있으면 자, 원래 기호는 약간 삐딱하게 적어줘. 왜냐하면 이탈릭체를 원래 적어야 되거든. 약간 삐딱하게 적는 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이들 둘 사이의 힘은 쌤, 요 화살표라는 건 벡터라 그랬지.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플러스 띄고 이게 마이너스 띄니까 당연히 인력이 작용할 거다. 그럼 B는 A를 당기니까. 서로 힘은 방향이 어느 쪽이다 알겠어. 근데 크기가 얼마야? 이렇게 된 거지. 크기가 얼마. 그러면 사실은 너희들한테는 조금 덜 유명한데 전하를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 이름이 쿨롱이거든. 쿨롱 또는 쿨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 쿨롬.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법칙이 쿨롱 법칙, 쿨롬 법칙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롱을 보통 더 잘 쓰긴 한데 그때 그러면 이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야기하겠다. 이게 쿨롱 법칙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개가 전하를 띄고 있잖아. 전하를 띄고 있는데 전하량이 크면 센 힘이 작용하는 거라. 그리고 거리가 멀면 힘이 셀까? 모든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하게 작용하지. 그래서 그럼 이 전하량 뭐예요? 열량할 때 좀 양은 쌤 Q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는 과학자들 보통 소문자를 써. 쌤 대문자 써놨는데 너희들한테 Q는 G하고 달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라. 그치? 그 쓰기가 불편할까봐 쌤이 대문자 Q로 그냥 필기 해놨어. 이랬지?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 Q다, 얘가 마이너스 Q다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쌤 얘들 중심 사이 거리가 스몰 r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아느냐? 전하의 곱에 비례할 거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다. 이랬나? 오케이. 그런데 과학자들 딱 싫어하는 거 있지? 비례한다. 그래서 등호를 넣고 상수 K를 넣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K Q1, Q2 또는 Q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치? 요게 첫 번째 나오는 거 너희들 첫 페이지. 전하량, 전기력 이런 얘기. 됐습니까? 대충 쓱 보이는 거. 자, 그 밑에 가니까 그 밑에 이렇게 B에 뭐라고 되냐면 전기장과 전기력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럼 잠깐만 두 번째 전기장과 전기력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딴 건 아니고 이제 예전 걸로 하다면 물리1에 있는 거 물리2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전기장 뭐예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전기장 우리 자기장 들어봤다.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장소 필드 맞지? 그래서 전기의 힘이 미치는 장소 필드 전기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아까 쌤 봤을 때 플러스 띄는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띄는 입자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입자 옆에 있으면 당연히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겠지. 맞지? 전기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걸 갖다 뭐라 할 거냐면 전기장이라 할 거다. 전기장.
자, 전기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전자 이야기했었지, 그치? 또는 일렉트론 이렇게. 그래서 전기장은 대문자 1을 씁니다. 힘, 전기력 할 때는 F 쓸 거고, 전기장 뭐 쓸 거라고? E 쓸 거다. 전기장. 요 기호가 처음 나타날 때 에너지는 아니다. 근데 얘도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는 거라.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다. 근데 얘는 정의가 있어. 그럼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니까 플러스 1 쿨롱짜리 얘를 뒀더니 어떻게 될 거야? 여기 플러스 1 쿨롱 놔두면 인력 작용할까? 청력 작용할까? 청력이겠지. 그래서 너희들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플러스 입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라. 왜냐? 나는 전기장 저거 자체를 플러스 1 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 크기, 이게 전기장이거든. 자, 혹시 거기 B에 1번에 보니까 전기장 돼 있지? 뭐 주위에? 전화 주위에 빈칸 있습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한 번만 적어주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전부 다 쓰고 싶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눈치껏 풀어준 거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게 뭐라고? 전기장.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는 벡터량이 돼. 벡터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플러스 1 쿨롱 얘가 받는 거 됐나? 자 거기 보면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 속에서 단위양 전화 밑줄 돼 있지? 그럼 단위양 전화를 플러스 1 쿨롱 전하량의 단위를 이야기한 할아버지가 쿨롱이라서. 됐나? 잠깐만. 지금 이런 얘기 할게. 우리가 공식에서 사용되는 거하고 그리고 단위에서 사용되는 게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얘가 혹시 뭐게? V제 맞지? 얘가 어떨 땐 전압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220V 이렇게 이야기하면 볼트로 읽지. 그치.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공식에 사용되는 기호와 값을 이야기하는 단위가 다른 거라. 선생님 짜증나요. 어떻게 구분해요? 자, 잠깐만. 배를 타고,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배 타고, 배 먹었더니, 배 아프다. 다 배를 썼지. 그때 나오는 그 단원의 그 공식으로 찾아야 된다. 뉘앙스로. 이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단위에 쓰는 거는 똑바로 쓰고 공식에 쓰는 건 약간 삐딱하게 쓴다 라는 느낌이 있다. 요거는 정의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가르쳐주지는 않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전기력 1쿨롱 할 때 1C 1쿨롱이 작용하는 전기력 공간 플러스 1쿨롱 났더니 플러스 입자에서 바깥쪽 밀어낸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플러스 1쿨롱짜리는 땡기켜 가겠지.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그림이 두 개 있나? 플러스 전화 주위에 전기장, 벡터, 밀어낸 방향 화살표 보이나? 저 여기 프린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 주위에서는 어떻게? 얘들 벡터 값, 마이너스 전화 주위로 끌려가자.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있다. 그 중간에 있는 공식은 뒤에 가면서 나오거나 읽어보면 대충 알겠다, 정확히 몰라도 되겠다. 됐나? 오케이. 자, 뒷페이지 넘겨본다. 뒷페이지. 지금 일단 쌤이 뭐를 했냐면 전하라는 얘기, 전기력, 쿨롱 법칙. 두 번째, 전기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기장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할게. 자, 일단 뒷페이지에 쌤 이따 추가하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할게. 뒤에 보니까 C의 전압 전류. 맞지? C의 전압 전류. 뒷페이지 살짝 넘겨보니까 뒤에는 저항 연결 나오나? 한참 넘겨서, 그지? 자, 쌤이 전압, 전류, 전기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 자, 전기장을 했고, 전압, 전류, 전기 저항.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일부가 있는데, 자, 쌤 얘기 잠깐만 들어봐봐. 갑자기 생뚱맞게 중력장에서 1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중력장에서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중력이 작용한 공간에서. 쌤이 얘를 여기에 기준면에
물체를 놔뒀어. 중력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얘는 질량을 지녔었고 지금 아래쪽으로 무슨 력?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 들어 올려야 일을 하겠지. 그치? 저번에 연장선상으로.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이 높이 h까지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얼마인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치? 근데 힘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등속으로 움직이게끔. 중력만큼 힘을 줄 거다. 얼마의 힘? mg. 맞겠나? 9.8m. mg만큼 위쪽으로 힘을 주고 힘을 돋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한 일은 mgh. 그리고 내가 일해준 만큼이 mgh였고 그만큼이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중3 때 얘기를 하지. 맞지? 저번 시간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했다, 그지?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기장에서 한 일이 있는 거야. 전기장에서 한 일. 그러면 이거는 전기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위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시 뭐라고? 전위. 전기장에서 전기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생겨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전위. 자, 좀 설명을 해줄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전기장 기호로 뭐라 한다 그랬지? 기호로 기호로 뭐? 그렇지. 근데 아까 전기장 몇 쿨롱짜리? 플러스 1 쿨롱한테 작용하는 힘이지. 그럼 쟤하고 똑같이 일한다 해줘야 되거든. 그럼 요렇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중력장. 다시 뭐? 중력장. 중력장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중력장. 방향이 아래쪽. 됐지? 그럼 우리가 들어올려서 일한다라고 하려면 똑같이 전기장도 어디로? 아래쪽으로. 똑같은 표현을 할 거다, 일부러. 그러면 아래쪽으로 뭐가 형성돼 있다?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 얘를 아래쪽에 있다가 이만큼 위로 디스턴스 D라는 거리만큼 끌어올릴 거다. 됐지? 그럼 잠깐만. 전기력은? 아까 저기 중력자니까 중력이 있었지. 전기자니까 전기력이 있어줘야 되겠지. 맞지? 전기력 있어야 될 건데 얘가 전기력 그럼 어떻게 하지? 쌤은 뭐라고 외웠는지 가르쳐줄게. 일단 쌤이 중간에 쓱 대충 안 봐도 돼 같은 거 있었지. 그게 있었는데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Q라는 전하가 갔는데 얘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냐? 아까 플러스 입자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1 쿨롱 났다. 그치? 그러면 이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원래 R제곱분의 KQQ제. 그치? 얘가 대문자 Q, 이게 소문자 Q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Q 사이에 힘이 있을 거다. 그럼 전기력 Q라는 전하, 얘가 갖는 전기장의 세기는 점전하 주위에 받는 힘. 전기장이란 전하가 어떤 전하가 받는 전기력. 전하당 전기력. 됐어? 그럼 전하가 얼마? Q니까 1분의 Q. 힘은 뭐라고? R제곱분의 KQQ. 다시 뭐라고? R제곱분의 KQQ. 오늘 떠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R제곱분의 요들 둘 사이 거리가 R. R제곱분의 K, Q. 됐나? 그럼 혹시 이렇게 사라지나? 사라지지, 그지? 근데 이게 뭐라고? 전기장이라고. 됐습니까? 그 전기장의 정의가 전하 띈 입자에게 작용하는 힘인 거야. 그 쌤은 어떻게 외웠냐면 가르쳐줄게. 혹시 IQ 말고 감성지수?
EQ 들어봤나? EQ. 나는 F는 EQ. 그치? 감성력. 요거 때문에 내한테 힘은 EQ 때문이다. 요걸 외웠음. 사실 내 공부할 때. F는 EQ. F는 EQ. 그러면, 전기력은 E가 전기장이고, 그때 누구? 전하 띄고 있는 거. 그럼 이 전하 띄고 있는 거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Q. EQ. 그러면 이 전기장 자체에 세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공식으로서 문제 푸는 게 있단다. 그 F는 EQ. 나는 그걸 외웠음. 책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F는 Q, E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원래 공식은 그렇게 써. 근데 나도 공부할 때도 그냥 나는 EQ로 공부했어. 됐나? 소문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전기장에서 아래쪽으로 전기력이 어떻게? 여기 전기장이 E라고 하면 EQ만큼이 있다. 됐습니까? 요만큼을 힘을 줘야지 들어올리겠지. 그치? 아래쪽으로 전기력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들어올리면 힘도 어떻게? EQ만큼, QE만큼 힘 줘야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 힘을 줘서 이렇게 이동. 됐어? 그러면 얘들의 전기력 위치 에너지가 얼마? E, Q, D 이렇게 되겠나? 됐습니까? 그치. 얘를 외우고 있어야 돼. EQ, D. 됐나? 그러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전위라고 할 거다. 책에 한번 더. 전위. 첫 페이지란다. C에 보니까 빈칸에 단위 양전하가 갖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양전하 동그라미, 전기력 동그라미, 포텐셜 에너지 동그라미. 얘를 뭘 한다고? 전위.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가기 전에, 자, 여기 그림 있나 없나? 그림 두 개. 오른쪽 것부터 먼저 본대. 오른쪽에 중력장에서 포텐셜 에너지 돼 있나? 아래쪽으로 그림, 중력장 아래쪽으로 돼 있다. 확인. 했습니까? 옆에 보니까 질량 M자리 있지? 어느 쪽으로 힘? 아래쪽으로 mg. 그럼 들어올리려면 위로 얼마? mg만큼 높이 h. 됐습니까? 그럼 해준 1이 얼마일까? 해준 1. 직접 한번 떠봐봐. 적혀있지만 W는 얼마만큼? mg만큼 힘에다가 h만큼. 가능하겠지? 이게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다. 확인했나? yes. 자, 왼쪽으로 같이 갑니다. 왼쪽. 혹시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있다 보이나? 됐나? 중간에 전하 플러스 Q 띄는 입자 보이나? 됐지? 오케이. 그럼 아래쪽으로 전기장 얘 전기력 크기는 자, 오른쪽으로 간다. 빈여백으로 간다. 빈여백으로 하자. 빈여백에 적자. 대문자 E 전기장은 적어준다. 대문자 E. 오른쪽 빈여백. 여기까지 현수 여기까지 하고 와. 전기장은 Q분의 F. 전하당 힘의 크기. 1쿨롱 아니고 얼마? 쿨롱 될 거니까. 전하당 전기력. 이해되겠나? 전하분의 전기력. 그럼 Q분의 F 되겠지? 그러면 Q분의 힘은 뭐? R제곱분의 KQQ. 됐나? 그러면 분모 두 개 약분하고 이렇게 되겠지? 사실 이 공식이 덜 중요하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됐나? 전기력은 그러면 공식이. 전기력은 F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Q 대문자 E. QE. Q가 뭐? 전하. E가 전기장. 우린 뭐로 기억하자? F는 EQ. 전기장에서 힘은 EQ로 기억을 하자. 됐습니까? 감성지수. 이건 암기 방법이다. 쌤 암기 방법이다. 됐지? 그러면 다시 간다.
본문의 왼쪽 그림. 전기장 있었지? 전기장 Q 있는 데다가 아래쪽으로 전기장 쪽에 힘 얼마? EQ 보이나? QE 보이나? yes. 그럼 힘 얼마 줘야 돼? QE만큼 줘야 되겠지? 거리 얼마? D만큼.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아까 여기 쓰던 거 빈엽의 아래쪽에 적는다. 전위. 거기 자리 없으면 쭉 내려가도 돼. 쭉. 앞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위 적어두고 뭐가 전위일까? 본문이 뭐라고? 전위. 동호가 크게? 제일 위에. 그치. 단위 전하당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대. 됐습니까? yes. 자, 전위를 V로 쓸 거다. 전위 V는 단위 전하당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좀 깁니다. 단위 전하당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됐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한 일해 준 만큼 에너지 지니는 게 당연하잖아. 됐나? 됐어. 근데 1은 뭐 곱하기 뭐지? 가장 기본 1은 W는 FS. 됐습니까? 오케이, FS. 근데 F 대신에 뭐 써야 되지? 전기력. 그치? 전기력. 이래 왼쪽에 전기력 얼마였을까? 그치? 나의 힘은 어디서 나와? IQ 말고, 그치? EQ. 또는 QE. EQ, QE. 같은 건지만 알면 되겠다. 곱하기 거리 얼마? 그림에서. D. QED. 됐나? 이게 뭐라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대. 걔가 전위. 자, 여기다가 요걸 나눠줘야 된대. 요게 1이었지. 어떤 전하한테 한 1. 전하당 한 1이거든. 전하당 한 1이라서. 요거 아까 단위 전하당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치. 그럼 이게 2쿨롱이나 6쿨롱이나 12쿨롱이나 이렇게 되면 1쿨롱당 해야 돼서. 전하로 나눌 거다. 됐나? 그럼 이걸 날릴 수 있다 없다? 큐. 날려지나? 좀 많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오늘 거 빡시기 어렵다. V는 ED다. 자, 있잖아. 요즘 어떤 로봇이 있어. 어떤 로봇이냐면, 너 혹시 식당에서 본 거 없나? 배달 로봇. VD 컴퍼니. 못 봤나? 요즘 식당에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 음식 갖다 주는 걔 회사 보면 VD 컴퍼니래. 됐나? 나는 그 딱 들으면서 회사 이름 들으면 V는 ED였거든. 이 공식 아는 공식이다, 나. 너희는 V는 IR, 오물 법칙 알듯이. 그 회사 제목을 딱 듣는 순간 V는 ED, 너무 직업병이지. 근데 어떡하겠노?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전위, ED. 됐습니까? 요런 게 있다. 자, 뒤로 넘어간다. 뒤로 넘어가서, 잠깐만.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나 물으려고 했는데 모르고 지압 붙다. 아까 전기장이 위쪽이었어? 아래쪽이었어? 아래쪽이었지? 잠깐만. 안 봐도 된대. 고개 안 숙였으면 좋겠다. 전기장이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전기장 위에 아래에 전하를 띈 게 있는 거야. 어느 게 플러스게?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방향, 이쪽이지.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를 놔뒀는데 아래쪽이라는 얘기지. 성력이 작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가 뭐? 플러스. 밑에가 뭐? 마이너스. 그럼 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 플러스 전하 쪽이야? 마이너스 전하 쪽이야? 아까 이게 들어 올렸잖아. 해준 일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럼 플러스 쪽이가 마이너스 쪽이가 크면 플러스 쪽이 포텐셜 에너지 큰 거겠지. 우리 중력장에 들어올리면 위쪽에 있는 거 위치 에너지 크지? 똑같은 거지. 됐나? 그럼 잠깐만. 혹시나 쌤 거기에다 괄로 2번 C에서 1번에 괄로 2번 기억하고 적어놓은 거 없나? 딱 보이나? 뭐 기억하라고? 태어나 그 문장 한번 읽어줘. 전위는 이 말이네.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높고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낮다. 됐나? 얘를 기억을 해야 한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려가서 큰 2번에 큰 2번. 승훈아 혹시 괄로에 뭐라 적혀있어? 큰 2번 전위차. 자, 전위차 되게 심오한 내용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거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뭐게? 너희가 아는 그거다. 오므리 법칙에서 나온 거. 전압. 전압 적어줘. 전압이 다른 말로 뭐라고? 전위차. 전압이 전위차다. 됐지? 원래는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요게 전압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 왼쪽, 오른쪽 그림들이 쭉 있었단 말이야? 쭉 있었는데, 이 밑에 거는, 자, 거기서 혹시 왼쪽에 플러스 전압 쫙 띄고 있나?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압 쫙 띄고 있지? 그치? 그럼 그림에서 보니까 플러스 전압 띄고 있는 쪽, 마이너스 전압 띄고 있는 쪽. 전기장은 어디로? 플러스 1쿨롱 넣으면 어느 쪽? 오른쪽으로. 전기장 확인. 전기장 기호는 2. 오른쪽으로 2 돼 있나? 됐습니까? 혹시 어떤 입자, 어떤 전압 띄고 있어? 플러스 Q. 보이나? 그치? 쌤 궁금한데 플러스 Q에 지니고 있는 얘들 전기력 얼마? 전기력. 힘은 어디서 나와? IQ 말고 EQ. 자, 여기 힘 뭐라고? QE 적혀있나 안 적혀있나? QE 적혀있지? 눈으로 보고 있지 말고 졸면 안 돼? QE 이게 뭐라고? 전기력 한 번만 적어줘. QE. 선생님은 어쨌든 나는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딴 데 끄집어 땡겨서 외워. 걔는 필히 외워야 될 거니까. 물리는 공식 없이는 안 돼. 근데 공식을 알아도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얘하고 어느 게 전위가 높다? 플러스 쪽이 가까운 거. 전위 높다. 마이너스 쪽이 가까운 거 전위가 낮다. 맞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하고 그럼 이 지점하고 전위 차이. 그게 전압이라고. 됐습니까? 됐어. 자, 큰 괄호 2번. 현수 한 번 읽어줘. 그게 뭔데? 다시 한 번 더. 잠깐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동그라미. 우리 아는 건데? 전압, 땡큐. 회로에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 우리 알던 거 맞지, 그지? 그 밑에 그림은 집에 다시 확인.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전류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 했지? I. 원래 있잖아. 이게 뜻이 뭐야? intensity. 세기. 원래 전류 세기에서 따라서 그냥 I 세기로 된 거야. 전류로. 이랬나? 됐어. 우리가 그냥 영어 시간에 세기라고 이야기한 거. 자, 3번에. 그래서 한 번만 읽어줘. 뭐라고 돼 있어? 오케이. 입자의 흐름, 동그라미. 입자의 흐름. 전기 띈 입자 누구? 전자. 전자 이동이 안 해? 전자 이동? 하지. 전기회로에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때 과학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그들이 전류의 방향을 어디서 어디로 이야기했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맞지? 한번 볼까? 전하의 흐름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한대. 전하의 흐름. 그럼 빈칸에 뭐? 전류가 들어가겠지. 전류, 전하의 흐름이다. 괄호 1번에 밑줄. 자, 돼 있는 거 보니까 전류의 방향 어디서 어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전자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빈칸 채웠나? 그치? 자, 그때 이런 왼쪽에 거 많이 보던 거 아이가? 맞나? 밸브가 스위치. 그리고 펌프가 어디에 해당했지? 전지. 그치? 발음이 좀 많이 구리다. 배터리. 됐지? 그리고 전압이 수압 이런 얘기 했지? 근데 잠깐만, 이건 대충 알겠어. 근데 오른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쌤 보니까 이렇게 적힌 것 같아. 혹시 이게 그림이 뭐야? 전기 기호로 요거. 연수 다시 안 하네. 괜찮았어. 즐거웠어. 구수하게. 뭐? 그렇지. 야, 긴 거 무슨 거? 플러스. 그렇지. 얼마나 좋겠냐. 크고 늘씬한데. 자, 짧고 뚱뚱한 거. 마이너스. 외모 비하라고 또 난리 나겠다, 그지? 그럼 여기에 혹시 저항이 이렇게 있지? 이래 저항은 우리가 기호로 뭐라 했지? R, 리지스턴스에서 R.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류는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흐르는 게 그래도 과학자들이 다 정해놨는 거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실제로는 전자지만 전류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전위가 높다? 플러스 극쪽이. 그래야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지. 됐나? 그럼 혹시 옆에 그림 보니까 이 부분에 세로 축이 전위지. 전위. 전위가 쭉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어디에? 여기 지나가는 동안에. 전위 뚝 떨어졌지? 맞지? 그치. 전위가 뚝 떨어진 거야. 그럼 잠깐만. 너희들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뒤에 배우지만 과학자들이 할 땐 치열했거든. V는 IR인 거. 어차피 IR 곱이 V였지. 근데 아까 V가 뭐라 그랬지? 부 지점에서 전위 차이. 그만큼이 IR만큼이다. 그냥 요 정도 깊이만 일단 알아도 될 것 같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IR 혹시 거기 보니까 전압 강하? 전압 강하? 보이나? 동그라미. 잠깐만요. 뭐라고? 전압 강하? 자, 강하가 뭘까? 너희들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온 사람 계단으로. 이제 못 탔지? 한자로 얘기해줘. 승강기. 승강기. 승은 올라가는 거, 강은 내려가는 거. 그래, 강. 요 강자가 세다 이게 아니고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디로? 아래로. 전압 강하.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는 전자가 힘이 있었는데 여기 저항. 물 지나가는 통로에 돌멩이 있듯이 막으니까 아니 밀어줘야지 하면서 밀어주면서 힘 다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 없어도 F, R자임 제로 등속으로 가듯이 갈 거다. 느낌은 이랬나? 그래서 이게 저항이 있으면 거기에 지나면서 전압이 떨어질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아는 거 나왔다. 큰 2번. 도선에서 전하 흐름. 도선 속에서 누구를 띈?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게 누구지? 자유전자 동그라미. 자유전자가 이동을 한다. 왼쪽 그림 한번 봐줄까? 자유전자의 흐름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왜? 흐름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규칙대로 쫙 가야 되지. 왼쪽은 전자가 지멋대로 아이가? 맞지? 어떻게? 왼쪽에 그림 빈여백 약간 있지? 전자가 무질서하게 운동 좀 적어줄까? 그림 바로 옆에 빈여백 약간 있지? 전하가 무질서하게 운동. 스위치가 열렸다.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됐습니까? 근데 오른쪽은 스위치 열렸다 닫혔다? 스위치가 닫혔나? 이렇게 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 맞지? 전류가 흐른다.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전자가 움직일 거다. 가능하겠나? 예스. 자, 큰 3번, 괄호 3번.
땡땡 세기. 자, 아까 쌤 뭐라 그랬지? 얘가 뭐라고? I가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정의가 뭐냐면 전하의 흐름의 세기죠. 그러면 단면적에 탁 지나가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전자 한두 개로 안 돼. 이 책엔 없다. 이만큼이 이렇게다. 안 적혀 있다. 그 페이지 요 위에 여기 전압 강화 밑에 한번 적어줘라. 전자가 625 연락에 욕 나오네. 쌤 요래 외웠어. 625 진짜 연락에 욕 나온다. 왜? 남한 땅에 지하자원 좀 있단 말이야. 북한 땅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분단만 안 됐으면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맞지? 우리는 할 게 지하자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 625 연락에 욕 나오는 개수. 이게 전하량 1쿨롱이다. 1쿨롱. 저 정도는 지나가야지 전류 좀 흐른다 할 거다. 됐습니까? 그럼 전류는 1초 동안에 1쿨롱 정도 흐르면 1A의 세기로 이야기하겠다. 됐나? 전류 세기 1A가 얼마라고? 그 밑에 1A 동그라미 1A 몇 초 동안? 1초 동안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 몇 쿨롱? 1쿨롱이 될 때. 됐습니까? 자, 쌤 질문이 있다. 이게 뭐야? 영어 시간에. 그게 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것. 그치. Q가 그거다. Q가 그것이다. 이래 외웠다, 쌤은. 미안, 많이 유치한지 아는데, Q는 그거. 왜 이래 됐을까? 이제. 이게 뭐? T제. 이게 전하량. 양, Q. 됐나? 너무 잔재주 많이 피우고 있나? 어쨌든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Q는 그거다.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필요한 거 빈여백 옆에 약간 있지? 우린 필요한 게 뭐다? 예를 적어 전류의 세기 1A는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1쿨롱이 지나가야 돼. 그러면 1초라고 하는 건 시간일 거고 1쿨롱이라고 하는 건 전하량.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우리가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 공식 뭐라고? Q는 IT. 선생님 어떻게 외운다고? Q는 그거다 라고 선생님을 외운다. 내가 학생 때 공식을 너무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우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좀 했다. 그 중에 하나. 됐습니까? 많이 춥나? 자, 됐습니까? 요까지 Q는 그거다. 와, 우리 지금까지는 공식도 많다, 그지? 잠깐만, 우리 아까 처음에 뭐 했지? 제일 처음에. F. 안 적어도 돼. F는 뭐 분해? R제곱분해 K, Q, Q 다시. 두 번째 나왔는 게 뭐? 전위. 전위는, 전기장 먼저 했구나. 전기장. 전기장. E는, 쌤 뭐라고 했다? 힘은, IQ 말고, EQ. 힘은 QE, EQ다. 했지? 그럼 전기장은 뭐? 전하당 전기력. 누가 했지? 그 다음에는 뭐더라? 전위, 전기적 위치 에너지. 단위 전하에 작용한 전기력. 그러면 전위,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했을 때 단위 전하당 작용한 전기력 됐나? 요걸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위차.
전압 강하. V는 IR. 똑같이 전위, 얘는 전위차인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근데 지금 그냥 가르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나온 게 뭐? Q가 그거다. 요거까지 했다, 그지? 됐나? 자, 혹시 아래쪽에 보니까 4번, 뭐라 돼 있지? 4번. 하나 한 번만. 빈칸 뒤에. 단위는? 그럼 이거 뭐지? 전기 저항. 그렇지. R 4번이 전기 저항인 거야. 전기 저항. R 4번의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이 뭐냐면 전기 저항이 우리 아까 이렇게 도선에 누가 지나가야 돼? 전자가 지나가야 돼. 맞지? 근데 전자만 있나? 아니, 지금 이게 구리선이건 은이건 납이건 뭐건 간에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여기에 누가 지나가야 될 거다? 전자가 지나가야 될 거다. 맞지? 그치? 근데 지나가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딪힐 수도 있겠지. 그러면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항상 이렇게 가지런히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 전자가 쫙 가게 될 때 전자하고 원자하고 충돌을 하더라. 이 충돌을 갖다 뭘 한다? 레지스턴스, 방해, 전기 저항. 근데 얘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을걸? 도선의 종류나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여기에다가 야 이게 터널이거든? 터널. 여기다 쌤 지나가게 해봐. 쌤 지나가다가 이 터널이 되게 좁으면 길 삼아. 터널이 좁으면 쌤이 걸어서 지나갈 수가 없을 거고 터널이 되게 넓으면 걸어서 갈 수도 있을 거잖아. 맞지? 야 걸어서 못 가면 어떡해? 좁으면 기어가겠지. 기어가다 보면 조금 가다 보면 머리도 부딪히고 무릎도 부딪히고 다리도 부딪히고 난리 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돌이 많을까? 도선의 모양이 가늘 때 굵을 때 가늘 때 충돌이 많겠지. 그럼 길면 충돌이 많아지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오케이. 쌤 있잖아요. 원자의 충돌 얘들 분명히 가늘면 어떻게? 많이 부딪힐 거야. 가늘다는 것은 굵기가 짧은 거, 굵기가 작은 거. 그래서 굵기가 스퀘어, 제곱, 굵기, 길이. 영어로 long 해서 length, 길이. 그러면 길이가 길고 굵기가 작으면 저항, 충돌이 많을 거다. 그치? 그런데 은이나 구리나 금은 전기 잘 통할 거거든.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등호에서 low. 요게 저항 종류, 물질 종류. 됐습니까? R은 low, 요걸 뭐라고 읽냐면 low 이렇게 읽는다. low S분의 L. 됐지? 선생님 제가 하는 거 이거 아는데요? 제가 하는 거 R은 I분의 V인데요. 그치? 우리 중2 때도 이거 했잖아. 하긴 했잖아. 그럼 잠깐만. 혹시 있잖아. 얘라 도선이 만약에 길어지면 3배 길어지면 저항이 커질까 작아질까? 어떤 도선이 있었어. 이 도선이 있었는데 누가 잡아 당겼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부피는 똑같을 거다. 근데 길이가 3배로 될 거다. 원기둥 부피잖아. 그러면 길이가 3배 되면 굵기는 3분의 1배. 그치? 굵기는 3분의 1배로 될 거다. 그치? 그러면 저항은 몇 배가 될까? 뭐분의 뭐? S분의 L. 됐습니까? 굵기 몇 분의 몇? 3분의 1. 길이 몇 배? 1분의 3. 계산하면 9배. 그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나? 자, 밑에. 그 자리 비었다. R은 뭐라고 적어볼까? R은 로우 S분의 L 굵기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로우 어떻게 적느냐? 로우
요거 비저항이랍니다. 비저항. 자, 근데 요 비자가 중요하다. 견줄 비자다. 비교. 아니다가 아니대. 비교. 저항을 비교해보다. 물질 종류 때문에. 나? 쌤이 30초 후에 쉬어야 되겠네. 자, 5번.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이 뭐지? 오음의 법칙이? 자, 전기회로에 전원장치가 있고, 스위치가 닫혀 있고, 전기저항이 있고, 뭐 등등등 했지, 그지? 전류계 있고, 전압계 있고. 맞나? 오음의 법칙. 근데 오음의 법칙 했을 때, 쌤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다. 전압, 전기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내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잠도 좀 자야 돼. 공부를 해야지 아는 게 있을 거고, 잠을 좀 자야지 시험 칠 때 당일날 집중력도 있을 거고. 맞지? 그러면 사실은 전류가 흐르기 위한 원인이 두 가지인 거야. 밀어줄게! 흐를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르게 밀어주는 능력.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맞지?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 때문에 전류가 생긴 거지. 됐나? 그러면 전압이 크면 전류는? 그치?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전기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얘가 방해가 적어야지 잘 흐르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게 적어야지 잘 흐르겠다. 이 공식으로 하면 전류는 비례한다. 어디에? 전기 저항의 반비례, 전압의 비례. 됐습니까? 참 싫다, 맞지? 비례한다. 과학대로 좀 싫어야 돼. 내가 알아서 단위 맞출게. 등호 넣을게. 일단 상수도 안 넣었어. 근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안 이쁘지? 분수꼴. 그래서 이항을 시켜서 뭐라고? V는 IR.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 엄마 아빠한테. 오음의 법칙 기억나냐고. 다 기억할 거라. 됐나? 그만큼 유명한 거니까. 오음의 법칙 V는 IR. 또 다른 말로 I는 변형. I는 식변형. R분의 V. R분의 V. R은 뭐분의 뭐? I분의 V. 빨리 필기. 자, 3분간 휴식. 자, 이번에 저항을 연결한단 말이야. 저항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저항 2개일 때만 일단 하겠다. 근데 저항의 연결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무슨 연결과 무슨 연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그런데 책에는 안 적혀 있고 쌤도 안 적어놨는데 뭐가 있냐면 혹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전하량 보존 법칙.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터리에서 나와서 전기회로 한 바퀴 돌고 불 켜고 작동시키고 돌아왔을 때 전하가 없어지진 않아. 전하가 없어지진 않아. 근데 쌤, 왜 시간이 지나면 회로에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 전구의 세기가 밝기가 약해질까요? 그거는 전지가 능력이 딸리는 거야. 전지가 팍 밀어내다가 전지가 밀어낼 힘이 없어서 전하가 안 나가. 나가면 불 켜고 돌아올 건데. 이랬나? S. 그러면 일단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알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돼 있다. 자, 지금 설명만 하겠습니다. 얘가 직렬로 연결돼 있고 분명히 이 밑에 전원장치가 연결돼 있고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될 거다. 됐지? 그때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부터 우리 오른쪽으로 써가니까 R1, R2. 그러면 여기에 흐른 전류를 I1, 여기에 흐른 전류는 I2.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I. 됐나? 그럼 전압 역시 마찬가지. 전원장치 전체 걸린 전압이 V. R1의 걸 V1, R2의 거 V2. 됐나? 그럼 일단 너희가 생각하는 게 하나, 둘,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뭐? 일단 전류는 내가 보기에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I1이나 I2나 I나 똑같을 거다. 어디를 지나가도 전하가 없어지지 않는다. 말 듣나?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전압은 어떨까요? 이렇게 된 거지. 아까 전압 강하 기억나나? 전압 강하. 그러면 만약에 전원장치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어. 그럼 만약 이게 10V잖아. 10V인데 5옴, 5옴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가서 10V 힘으로 여기에서 힘을 쓰고 전압이 제로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있잖아, 내가 있고 내 동생이 있단 말이야. 내가 있어. 동생이 있어. 자, 엄마가 맛있는 빵을 몇 개 줬냐면 3개 줬어. 3개. 그러면 나는 크고 동생은 아직 어려. 그러면 다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2개 먹고 동생 하나 먹어야지. 맞지? 그래서 나는 크고 동생은 작은데 내 하나 먹고 동생 2개 먹으면 난 배고파 죽겠고 동생 배 터져 죽겠고, 맞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골고루 만족하도록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저항이 큰 만큼 센 힘을 주는 거라. 만약에 이게 3옴이고 이게 6옴이다. 그러면 동생이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저항이 작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힘 주면 돼. 그럼 내가 4V의 전압을 걸면 4V 갔다가 여기서 3V만큼 쓰고 1V가 되어서 1V 쓰고 0.0000 들어오는 거야. 이랬나? 응. 그러면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 게 상황이다. 그치? 자, 이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는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정말 심오한 건 대학교 가야 한다. 됐나? 그러니까 전압 강하라는 말을 아까 일부러 그래서 전압 강하라는 용어를 설명했다. 저항을 지나갈 때 전압이 뚝 떨어질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V는 처음에 V는 V1, V2 전압 강하로 생각하면 이만큼이다. 됐나? 그 다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옴의 법칙. V는 IR. 자, 그럼 이거 잘 들어야 돼. 어디에? 더하기 있는 식에. 얘를 적용을 해. 그럼 V 대신에 뭐 써? IR. V 대신에 IR. V1 대신에 뭐? I1, R1. V2 대신에 I2, R2. 잠깐만. 같다 그랬지? 이번에 이제 같다. 얘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지. 모든 항에 똑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다 날리고. 됐습니까? 그럼 남은 거 뭐? R은 R1 더하기 R2.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저항 연결했을 때 이런 연결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거 마치 길이가 길어진 효과인데요. 그치? 중3 때 거, 중2 때 거 기억나지? 그치? 저항이 길어졌다. 저항이 커진 셈이다. 됐나? 그럼 우린 이렇게 하자. 쌤 있잖아요. 우리 에어컨 하나 켜고 선풍기도 좀 켜볼까요? 쌤 질문이 있는데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어느 게 저항이 클까? 자, 잠깐만. V는 IR.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 모두 다 220V 쓰지. 맞지? 에어컨 전기 많이 먹어? 선풍기가 많이 먹어? 에어컨 많이 먹지. 그러면 전류가 세다는 얘기는 저항은 작다는 얘기지. 이 정도 머리 굴려줘야 돼. 그치? 그럼 에어컨이 저항이 작고 선풍기가 저항이 크다.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가정에서 병렬로 쓰지 직렬로 안 쓰겠지. 하지만 직렬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있을 때보다 2개가 있으면 전력 소모가 많을까 적을까 하거든.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거는 그런데 얘는 직렬은 좀 다를 수가 있어. 직렬은 사실 그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 쓰는 건 병렬이거든. 병렬로는 선풍기 하나 켜고 에어컨 하나 켜면 전기 많이 쓰지. 직렬은 좀 달라. 직렬은 왜냐? 전체 전원장치 전압은 일정한 거다. 중3 때 했던 거 우리 직렬 쌤 전력을 얘기 안 해서 전력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일단 요 관계에서 직렬 관계는 그럼 얘라 마지막에 또 요거 기억하는 거다.
직렬일 땐 저항만다, 합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병렬 관계. 여기에 R1짜리가 있고, 여기 R2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원장치가 연결돼 있다. 됐나? 뭐 써야 되면 전하량 보존 법칙.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됐습니까? 일단 우리는 원칙적으로 저항 합성장의 크기를 구할 거거든. 이걸 합성장이라 그래. 중2 때 했던 거. 근데 저항의 연결인데 이제 병렬로 연결할게.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누구? 전류. 전하량 보존. I가 I1과 I2로 나눠졌다. 왜? 흐르는 물에 비유할 거니까. 흐르는 물 나눠졌다 다시 올 거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2 때 병렬 연결 전압계 병렬, 전류계 직렬. 기억나나? 그랬던 거 선생님이 욕처럼 썼죠, 그지? 저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류계는 회로에 무슨 연결했어? 직렬 연결했어. 전압계는 병렬 연결했지. 그러면 전압계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이 전압 구할 수 있다. 그만 말은 여기 전압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전압의 크기는 V1이나 V2나 똑같네요. 됐습니까? 세 번째 쓰는 게 V는 IR. 그럼 쟤하고 똑같은데 어디에? 더하기 식에다가 적용해 줘야 되겠지. 됐나? 더하기 식에다가. 자, 적용을 하면, 잠깐만. 변형해야 되겠지. I는 R분의 V. 됐습니까? 불러라. 뭐라고? R분의 V는 R1분의 V1 더하기 R2분의 V2 했고 누가 똑같아? V 다 똑같지? 날려 모든 항에 있으니까. 그럼 남은 게 뭐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됐습니까? 자, 질문이다. 3옴이 있고 6옴이 있다. 합성장 얼마게? 합성장. 내가 사실 중학교 때 이것 때문에 혼났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6분의 얼마? 3. 그럼 얼마? 2분의 1! 이래갖고 혼났음. 아니, 내가 구한 건 R분의 1이잖아. 근데 맨날 성격이 급하니까.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 그치, 1등으로 답은 했지. 근데 요거도 먹는 거야. 안타깝지?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식을 정리를 했다. 고등학생 되니까 이게 식이 혹시 통분? 어떻게? R1, R2 분의 R2 플러스 R1. 내가 구한 게 뭐지? R분의 1. 얘를 정리. 뭐는? R은 뭐로? 합분의 곱. 됐나? 자, 불러본다. R은 얼마? 합은 그대로 합해. 3 더하기 6 안 적어도 되겠지? 얼마 분해? 9분해. 곱 3, 6이 18 하지마. 가만히 냅둬. 3, 6은. 그럼 얼마? 2. 나오나 안 나오나? 쌤이 이것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요거 더 먹지 않았지. 맞지? 요거만 가르쳐줘서. 됐습니까? 자, 분명히 얘는 너가 필요하다. 뭐 분해? 직렬 연결이면 뭐? 합. 병렬 연결이면 합분의 곱. 정리하니까. 됐지? 그런데 비밀이 있어. 병렬 연결은 아까 직렬 연결 길이 길어진다 했잖아. 병렬 연결은 하나 했을 때보다 그렇지. 입만 뻐긋하고 얘기 안 해주고 칼래 굵기가 굵어졌다. 됐지? 그럼 장 커질까 작아질까? 오늘 지나가면 이제 나 덜 부딪혀. 맞지? 작아질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3, 6이지. 작은 게 얼마? 3. 그보다 더 작아져요. 작은 장보다 더 작아져요. 이해됐습니까? S. 그래서 직렬 연결했다, 병렬 연결했다. 됐지? 그러면 싹 지울게. 싹 지우고. 근데 우리 이거 왜 했어요? 우리의 종착역은 전하량 보존 법칙을 기억을 하시고 직렬이고 병렬이고 길어졌고 굵어졌고
저항을 연결하니까 직렬 연결은 커졌고 병렬 연결은 저항이 오히려 작아졌고. 그러면 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 에어컨 하나 켜고 지금 보내기도 하나 켜고 이렇게 두 개를 작동했잖아. 하나 끄고 나면 전기 소모 덜 하겠지. 자, 이거 기억나? 전기 에너지. 중3 거. 전기 에너지, 에너지 E, 전기장 E하고 달라요. 전기 에너지. 자, 전기 에너지 유도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음. 지금 교육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E는 VIT. 좀 바쁜 관계로 이렇게만 이야기할게. 쌤 옛날에 음료수가 있었어. 에너비트라고. 사실 에너지 음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핫식스 이런 의미일 거야. 잘 음료수 잘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에너비트 하는 게 있었거든. 완전 사랑했잖아. E는 VIT, 에너비트. 근데 없어졌어. 음료수가. E는 VIT.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됐나?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전력. 전력은 영어로 쓰면 파워야. 파워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간당 단위 시간당 소모하는 또는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혹시 이걸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까? 아까 전하당 전기력 이렇게 했거든. 그럼 분모에 전하가 들어간 거야. 그럼 시간당 전기 에너지지. 그럼 시간을 곱할까? 시간을 분모에 넣을까? 시간을 분모에 넣는 거지. 뭐뭐당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럼 시간당 전기 에너지는 뭐분의? 시간당 전기 에너지. 됐나? 그래서 뭐? 시간당 전기 에너지. 좀 날려볼까? 뭐? 이렇게. VIP네. 맞지? 알고 보니까. 백화점의 VIP, 이런 식으로. VIP 고객. VIP다. 뭐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시간. 전류. 그치? 잠깐만. P는 VI. 혹시 V를 소거할 수 없나? I도 소거 한번 해보지. 어떻게 하지? 무슨 법칙 쓸까? 땡큐. V는 IR. 그럼 V 대신에 뭐 써? IR 쓰면 V 소거. V 대신에 가리고 IR. 그럼 어떻게? 땡큐다. I 제곱 R이다. 됐습니까? yes. 그러면 I 소거해보자. I는 R분의 V가 I 대신에 뭐? R분의 V 들어가면 R분의 V 제곱. 됐습니까? 그래.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요거 알고 요거 알잖아. 근데 이게 더 유용하게 많이 쓰여. I 제곱은 R분의 V 제곱. 얘는 입으로 외우는 게 나아. 왜? 운동량 충격량 할 때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입으로 외우라 그랬지. 똑같아. 입으로 외우면 진짜 도움이 돼. 그러나 V는 전압, I는 전류, P는 전력, P는 VI. 그치? P는 VI, VIP 이렇게 쓸 때 I 제곱 R, R분의 V 제곱. 그러나 근데 하나 더 중3과에 전력량이라고 있었어. 전력량. 자, 혹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월말이니까 전기요금 청구서가 도착했을 거야. 생각보다 오래 많이 썼는데 덜 나왔어. 전기요금이 조금 조정이 돼서. 학교 시험 문제, 중3 시험 문제에서 전기요금 계산하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전기요금 얼마 썼는지. 그러면 한 달 동안 사용했네, 전기요금 내야 된 거야. 요금은 사용에 대해서 내는 거다. 그치? 그러면 전력량.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쌤 이것도 시간인데요? 맞지? 근데 시간당이 아니지. 그럼 이거는 시간을 곱해줘야 돼. 시간을 곱해주는 거라. 내가 썼던 전기 에너지 총량. 얘랑 달라요. 그래서 나도 중학교 때 이게 왜 똑같은 걸 다시 하는가 했는데 단위가 달라. 자, 그럼 우리 단위 한번 얘기해 볼까?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뭘까? 에너지니까.
에너지니까. 이거 하는 거 1. 에너지 단위 뭐? 그렇지. 줄이지. 맞지? 줄인데 이 줄이랑 볼트, 암페어, 세크랑 똑같아요. 왜 세크지? 과학 시간은 일단 초야. 일단 초야. 별 얘기 없으면. 이런 물리 시간에 특히 단위 조심해야 돼. 단위 조심해야 돼. 단위 딱 정해져 있었고. 자, 그 다음. 그럼 여러분, 이거 전력은 단위를 뭐 쓸까? 전력은 단위 뭐 쓸까? 얘 단위가 뭐? 줄. 이게 단위 시간 1초. 그럼 단위가 줄 퍼 세크. 맞습니까? 좀 길지? 혹시 저번 시간에 우리 좀 덜 하고 가는 게 있는데, 제임스 와트. 누구지? 와트 가면 딱 생각나는 거. 그치, 증기기관차 얘기했는 할아버지. 와트. 할배 이름 따서 단위로 한 거야. 됐나? 예스. 그러니까 줄 퍼 세크 대신에 와트 쓸 거다. 1초당 1줄 쓰는 걸 1와트. 됐지? 근데 잠깐만, 너 한 달 동안 썼는 것을 아까 월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 한 달 동안 썼는 거 전기 에너지 좀 얘기해 줘봐. 잠깐만, 일단 이거 하려면 전기를 총량하려면 전력량이지. 전력 곱하기 사용한 시간 돼야 되겠지. 왜?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력 곱하기 시간을 했는데, 자, 한 달은 뭐 대략 30일 잡자. 30일. 하루 몇 시간? 24시간. 30일인데 하루가 24시간이다. 네, 하루는 몇 초? 24시간인데 1시간이 3600초니까 이거 다 곱해. 시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지? 우리 이런 일 좀 하지 말자. 해서 이거라 좀 없애볼까? 그래서 얘들은 전력량은 와트시를 쓸 거다. 뭐라고? 와트시. 이걸 뭐라 읽는다? 와트시 이렇게 읽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전기에너지, 전력량.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쌤 얘기를 다시. 아까 R1과 R2가 있었었고 R3와 R4가 있었다. 전원장치가 있었다. 원래는 R1만 있었는데 R2 추가. R3가 있었는데 R4를 추가. R1, 2, 3, 4는 저항은 똑같다. 됐지? 그러면 직렬로 하나 더 저항을 추가했대. 소비 전력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소비 전력이 전체 소비 전력은 P는 VI로 구하지. 근데 잠깐만 여기 그럼 R 안 보이. R 보이면 좋겠는데 I 없는데. 맞지? 식 좀 고칠래? 뭐라고?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럼 잠깐만 얘들 봤을 때 전압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겠지? 직렬 연결하면 저항 커졌겠나 작아졌겠나? 커졌겠지. 하나 했을 때보다 저항이 커졌겠지. 그래서 현수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변에 쌤 예를 잘못 든 거야. 에어컨과 선풍기를 하면 안 돼. 에어컨과 선풍기 이렇게 연결 안 하거든. 그럼 이렇게 직렬 연결되면 저항이 커졌지. 전력 소모 많아졌을까 작아졌을까? 줄어들었겠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 이렇게 물어. 자, 얘가 3옴이고 얘가 6옴이다. 어느 게 전력 소모가 크게? 이때는 전력은 공식. 뭐라고? P는 어떻게 한다고? P는 VI는 대답해야 돼. 아니면 졸려? 누구? I제곱. 오케이. I제곱 R을 쓸지 R분의 V제곱을 쓸지 이렇게 되지. 자, 쌤 질문이다. 직렬 연결이다. 동호 얼굴 건드지 마.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해. 맞지?
전류가 일정하지. 그럼 어느 거 쓸까? 얘가 낫겠네. 어차피 두 개는 전류가 똑같을 거잖아. 그럼 전력하고 누가 비례? 저항이 비례. 말 되겠나? 그럼 어느 게 전력 소모가 많아? 얘요. 말 되겠나? 그럼 병렬은 다른 상황이니까 이야기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 상옴이라 치고 6옴이라 할게. 뭐 하나 더 연결했다 이거 빼고 일단 얘들 둘이 봤을 때 저항이 몇 대 몇? 저항이 1대 2였지. 전력은 뭐로 쓸까? P는 VI. 이라고 표가 잘 안 나지. I 제곱 R? 이거 쓸까? R도 다르고 I도 다르지 않나? 냅두고 요거 R분의 V제곱? 얘가 낫지 않을까? 병렬인 V 똑같을 거니까. 맞지? R분의 V제곱이니까. V 어차피 똑같겠지? R 역수. 그럼 저항이 1대 2면 전력은 2대 1이겠나? 맞겠나? 됐나? 요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쌤 D. D에 아까 그 표 쫙 있던 거 있지? 빈 거 끝까지 있는 게 요 내용이야. 뒷페이지 넘어가서 E. E에 뭐 있지? E에 전기에너지 전력. 여기는 거의 빈칸 없어. 쌤 다 넣어놨어. 자, 하나만 얘기할게. 1와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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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일까? 몇 줄일까? 1와트 얼마? 3600 줄 퍼 세컨드. 1와트 1줄 퍼 세크에다가 요거 3600 초. 맞지? 그래서 요렇게 날리면 초 날아가지. 몇 줄? 3600줄. 사실 난 어떻게 봤냐? 36개 줄 했나? 미안. 용량이 딸리니까 어쨌든 뭐 외워놔서 딱 보는 순간 바로 1와트시는 3600줄까지. 됐습니까? yes. 그러면 여기 몇 조? 46조까지 클리어. 46조까지 클리어. 자, 47조 넘어갑니다. 47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 거라. 사실 내 집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나는 축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축전기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기계를 좀 부숴볼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어떤 기계를 열어보거나 뭐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크지는 않아도 작은 축전기가 그 안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부숴보기에는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부수면 될 거니까. 학생 때 왜 부숴봤느냐? 부숴도 엄마 아빠 거니까. 재산 목록이. 너무 했나? 근데 오남매가 그래갖고 합심이 돼가지고 좀 많이 부숴봤어. 카메라 부숴보고 오디오 부숴보고 해봤는데, 자, 축전기라는 게 일단 내가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내가 집에 가면 쿠킹 호일 있지? 맞지? 쿠킹 호일 같은 게 2개가 있어. 근데 혹시 내가 그런 거 있나? 옛날에 왜 플룻 그 간식이 생각이 안 나네. 왜 종이처럼 돌돌돌 말렸는 거. 플룻 젤리인가? 뭔지 알지?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나 그거 안 먹거든. 안 먹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돌돌돌돌 말렸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생겨있어. 축전기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금속판 그리고 젤리처럼 생긴 거 또 금속판 그리고는 김밥처럼 도로록 말렸어. 어디냐면 휴대폰에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웬만한 다 있어. 축전기. 너희가 생각하면 축전기 뭐 하는 거게? 전기 저축하는 거야. 그러나 전기 저축하는 건데 좀 길다 말은. 축전기가 제목이 한번 봐봐. 축전기. 2 금속판을 마주보게 해서 전하를 저장. 되겠나? 이거 장치다. 그러면 잠깐만, 전하를 저장했다. 다른 말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다. 빈칸 있지, 그지? 축전기 전기 에너지를
어디에? 앞에 두 금속판 동그라미. 두 금속판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이름이 뭐라고? 축전기. 됐습니까? 그 금속판이 두 개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자, 걔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는 충전이고 하나는 방전일 것 같은데. 어느 게 충전? 전화가 저장이 되면 충전이겠지. 저장이 되는 게 충전. 저장이나 듣고 쓰면 방전. 자, 충전과 방전이 어떤 식이냐? 물리인데 원리를 설명 안 할 수도 없고 참 바쁘긴 하고. 자, 일단 결론 알려줄게. 혹시 너희들 이거 알아? 선수 한 번만 다. 자, 네이티브 스피커. 그렇지. 대체 배터리. 여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금속으로 된 판을 두 개를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얘들 둘은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얘는 보면 실제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있지. 혹시 건전지 열어보기를 권하진 않는데 전지에 대해서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웁니다. 화학에서 배울 건데 건전지 열어보면 안 돼. 되게 위험한 거야. 몸에 안 좋아서. 열어봤냐고. 내가 열어보진 않았지. 근데 열어보는 걸 봤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혹시 휴대전화 뭐 이런 거 리모컨 이런 데 보면 건전지지, 그지? 걔가 옛날에는 부식이 되어서 금속들이 막 녹슬고 막 난리 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 요즘 좀 덜한데 사실 그 안에 왜 건전지냐면 엄마 아빠 차에 있는 배터리 봤나? 이만해. 상자야. 출렁출렁 액체가 있어. 되게 위험한 황산 이런 거 들어있어. 그러다가 그거 들고 다닐 수 없잖아. 휴대전화 들고 다니는데 이만한 배터리. 맞지? 그래서 어떻게? 그 전에 리모컨이라는 이런 거 쓰는 거 건전지. 그러니까 액체 아까 쓴 황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전해질로 들어있고 금속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산은 금속 여기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산을 갖다가 금속하고 해서 이렇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할 건데 그때 우리한테 액체 출렁출렁하기 그러니까 말랐는 솜에다가 전해질 물질 넣어서 전류 흐르게끔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배터리. 그럼 이 안에 전류 흐르게 하는 전자 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지. 여기다가 판을 연결했어.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무슨 금? 플러스 금, 마이너스 금. 누가 전위가 높다? 얘들. 얘가 전위가 낮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과학자들이 전류 방향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움직임으로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다가 끊어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전하가 머물면서 이렇게 내가 갈 수는 없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여기 플러스 전하가 나갔단 말이야. 실제로 누가? 음전할 때는 전자가 나갔겠지. 맞지? 그럼 얘들도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야 다리 끊어졌네? 넘어갈 수는 없겠지. 그래서 똑같은 전하가 저장이 될 거야. 왜 똑같은 전하가 저장이 되냐면 누가 한번 생각해봐. 중2 때 마찰 전기. 하여튼 기억나나? 전자 이동했다. 얻은 거랑 이런 거랑 개수 같아야 되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왼쪽에 그림 봐봐. 혹시 충전전 보이나? 스위치가 열려있고 전원 장치가 있고 요거 이름이 축전기야. 두 개의 금속판.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A, B가 있고 그 그림 확인해야 돼. 손으로 움직여야 돼. A, B 금속판 두 개. 스위치 확인했지?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보이나? 스위치 다 되면 책상 위로 손 올리고 A에는 뭐가? 플러스 극이지. 두 번째 그림에 전지 플러스에다 플러스 체크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체크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극 따라서 뭐가? 플러스 전화 쌓인 거 보이나? 그치? 마이너스 극 따라 그대로 가서 전자 쌓인 거 보이나? 됐습니까? 잠깐만. 이 화살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전기장. 그렇지. 플러스 1쿨롱 넣으면 전기장 방향으로 그 화살표
전기장 형성되겠나? 됐습니까? 졸지 마라, 2명. 졸지 마라. 세 번째, 혹시 세 번째 그림, 스위치 열었는 거 보여, 안 보여? 스위치 열었지? 그치. 잠깐만. 그럼 스위치 열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열었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 있으나 마나잖아. 맞지? 그치. 있으나 마나고, 그럼 잠깐만. 이거 열었는데도 이거 그대로 전기장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남아있지? 충전됐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이 배터리 말고 딴 걸 연결을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휴대전화에 전류가 흐르게끔 저항이 들어가면 여기 전류 흐르게 하는 거야. 그게 방전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에 혹시 너 그릇이라는 의미로 용량, 뭐 열용량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전기 용량, 제일 밑에 전기 용량, 그릇이라는 의미로 capacity 해서 용량, 전기 용량. 얘는 언제 커지느냐면 걸어주는 전압이 세면 많이 담길 거야. 맞지? 용량, 그릇하고 똑같다. 어떻게 하면 전하가 많이 담기느냐? 전압이 세니까 많이 담길 거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전하가 많이 담긴다는 것 자체가 전압이 셀 거고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이게 좀 크면은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맞겠지? 그치? 제일 밑에 큰 2번 전기 용량.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밑줄 쫙 찾았나?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뭘 한다고? 전기 용량. 전기 용량. 그 전기 용량은 C입니다. C. 됐나? 근데 자, 여기 담겨 있는 전하량은 여기 그럼 전하가 이만큼. 그치? 판때기 넓으면 더 많이 담겠지. 맞지? 얘가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고. 뭐가 세면? 전압이 세고 그릇 자체. 전기 용량이 크면 전하량 크지 않을까? 말 되겠나? 이거 이해가 됐나? 그치? 이건 한국말로 좀 적어줄까? 옆에 빈여백에. 어떻게 하면 금속판에 저장된 전하량이 크냐? 자, 존다고 꾸중한 건 아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야기한다. 존다고 꾸중한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잘 졸기 때문에 어쨌든 깨워야 되는 목적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졸지막 한다고 안 조는 애들이 너가 너무 심하다. 일단 전압이 세고 그릇 자체가 크면 금속에 전하 저장 많이 할 수 있다. 이랬지? 혹시 공식이 뭘까? 혹시 그 공식 적혀 있잖아? 뭐라고? Q는 CV. 됐지? 오케이. 전하는, 전압 세고, 그릇, 전기 용량 크면 되는구나. 됐지? yes. 그 밑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비례상수 C, 동그라미. 얘를 전기 용량이라 하자. 그럼 잠깐만요. 이게 전기 용량. 너 예전에 탄성력 기억나? F는 X의 비례. 그래서 비례한다 하고 하다 보니까 상수 썼는 거구나. 상수 썼는 건데 이 상수 썼는 거 알고 보니까 V분의 Q.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금속판의 그릇. 판때기 넓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온 상수다. 대체 단위는 패럿, 동그라미. 패럿. 자, 선생님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단위 뭐라 한다고? 패럿. 근데 나중에 문제 보다 보면 얘는 뭐 마이크로 패럿, 뭐 나노 패럿. 쌤이 이렇게 문제를 봤던 것 같아. 근데 이거 물리2에 있던 건데 그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했냐? 패럿 자체가 이게 단위가 억수로 큰가 봐. 자, 쌤이 요게 궁금해서 마이크로란 말이 무슨 말이야? 10의 마이너스 이거 뭐야? 1cm, 1 밀리미터, 1 마이크로미터, 1 나노미터. 됐나? 이게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게 있대. 자, 지금은 듣고 그냥 넘어가. 다음 또 할 테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 3개씩 움직일 거다. 공 3개씩. 됐습니까? 일단 패스. 자, 그 밑에 거. 혹시 괄호 2번. 괄호 2번의 평행판 축전기 랩을 전기장 세기. 전기장 세기 동그라미. 아, 아까 그 서빙 로봇 이름이 VD? 이렇게. 혹시 다음에 식당에 가면 그 음식 갖다 주는 그 로봇의 한 발에 VD 컴퍼니 이렇게 적혀 있대. V는 ED. V가 뭐더라? 전위, 전압. E는 전기장. D가 거리. 맞지? 자, 근데 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있잖아. 여기에 저장되는 전하가 어떨 때 많냐면 거리가 좁으면 저장이 많이 돼. 왜냐? 우리 앞에서 전기력 있지? 물리 시간에 언제라도 거리가 가까우면 세죠. 근데 제곱에 비례하냐 그냥 비례하냐 좀 차이가 나긴 한데,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전압이 걸려도 거리가 가까우면 저장되는 전하량이 커지는 거야. 거리가 가까우면. 나 그런 얘기는 쌤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좀 뺐거든. 뺐는데 문제 살짝이 있더라. 일단 전기 용량은 거기 하나만, 이게 전기 용량 C라는 거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전하량은 평행판 사이 거리 D가 가까우면 전하량 저장되는 게 크더라. 요거는 내용만 좀 기억을 하자. 그 공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선생님이 고단은 뺐고, 여기서는 V는 ED 나오면 이거 D분의 V 이렇게 해서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되긴 한데, 그 괄호 2번에 적혀있대. 두 판 사이 걸리는 전위 차이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가까우면, 자, 그럼 뒤에 넘어가 봐. 뒤에 넘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 주위에 축전기 쓰는 데가 있나요? 이랬잖아. 맞지? 자, 첫 번째 보이는 게 컴퓨터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자, 컴퓨터 키보드도 그렇고 휴대전화, 터치스크린 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한테 투명으로 된 전극이 있어. 그러니까 금속판이잖아. 금속판인데 금속 말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컴퓨터 키보드, 그러니까 이 방식도 있고 다른 방식도 써. 그러니까 터치스크린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꾹꾹꾹 눌렀을 때 압력에 의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대. 맞지?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난데 쌤이 여기 추가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넣지 못해서 이 문제에 살짝 넣으면 쌤 문제 설명한 게 있어. 이랬나? 그 정도로 일단 가까워지면서 그럼 여기에 전하가 저장이 잘 돼. 전하가 저장이 잘 되면 전류가 흘렀다. 그래서 탁 누르면 글씨가 기억 이렇게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키보드 안 눌리면 전류가 안 흘러. 탁 눌러졌지? 거리가 가까워졌지? 전하가 저장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걸 기계로 보내서 작동. 기억이라고 입력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보다도 바뀌었는 교과서에는 거기 카메라 프레쉬,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들어봤어? AED? 우리 아파트 그 관리실 옆에하고도 몇 군데 있던데. AED가 뭐지? 마지막에. 자동 심장 제세동기. 심정지한 사람이 있으면 제세동기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펼쳐. 그래서 전원 버튼 눌러놓으면 촤지 이렇게 딱 떠. 촤지 불 켜지고 있으면 가만히 놔둬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 다 치우고 누워있는 사람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 둘 심장에 팍 방전. 그러니까 심장은 얘가 절대적으로 전기에 의해서 뛰는 거거든.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작동할 때 촤지 눌러놓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충전을 막 시켜 축전기에. 아까 배터리 연결했듯이. 그리고 난데 없애고 휴대전화 갖고 온다 그랬지. 그럼 이거 딱 갖고 오면 이 사람한테 갖다 대면 거기에 전류가 팍 흘러. 촤지, 방전. 이렇게.
제세동기. 그래서 차지 누르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충전을 시키고 그걸 방전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카메라 찰칵할 때, 왜 우리 증명사진 찍으러 가면 여권 사진 이런 거, 맞지? 번쩍하면서 찍잖아. 그게 바로 이렇게 충전, 방전하면서 하는 거다. 이랬나? 그 정도가 교과서에 실리더라. 넘어간다. 뒷페이지. 뒷페이지 보면 뭐가 있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 이때 하지 않았나? 맞지? 이런 자석주에 누가 있어? 자기장이 있지. 자석주에 자기장. 자석은 얘는 좀 지울게. 좀 빠른 템포로 하고 중간에 잘 안 되는 사람은 쌤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 건데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하기 위해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있다. 자석은 일단 N극과 S극이 있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데 이 자기력선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나가서 자석의 S극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가 된다. 그치? 그래서 그 얘기가 위에 있습니다. 자기장이다, 자기력선이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온다. 좀이라면 센 거다, 이런 얘기가 위에 있을 거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러면 우리는 자기장을 봤는데 사실 자기장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다. 여기는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이고 북극이 S극, 남극이 N극. 그래서 어떻게 나침반 놓으면 북극이 다, N극이 북쪽을 향할 수 있는 게 북쪽 자체가 S극인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통합과학에서 가르쳐준다. 지구는 외핵이 고체체 기체 중에서 액체인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 외핵 때문에 저렇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알려줄게. 이거 똑같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옛날에 앙페르 법칙. 선생님 오른손으로 뭐 다 했던 기억나? 손을 폈을 때도 감았을 때도. 근데 언제 전선만 보이면 오른손을 감았어. 그러니까 이건 난 왼손으로 안 해. 왼손으로 하는 방법 알아. 근데 필요 없어. 오른손이 제일 나아. 오른 나사의 법칙. 그래서 오른쪽에 엄지손가락 딱 하는 게 전류. 그럼 4개 딱 도는 게 자기장 방향. 근데 은큼하게 뒤에 거 보면 안 돼. 은큼하게 뒤에 거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반대기 놔두면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이 전부 다 향하게 되더라. 근데 사실은 이건 조금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자, 어떤 교수님이 실험을 했거든. 문제풀이에서 이야기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근데 쌤 전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뒀나요? 이 지역에 실험하는데 동서남북 이쪽이 북쪽인가 봐. 그럼 나침반 놓으니까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전류를 흐르게 했거든. 그러면 전류가 흘렀을 때 전선보다 아래쪽이니까 동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합성 자기장이다. 합성 자기장. 우린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조금 동쪽으로 간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북쪽을 향하다가 전류 방향 때문에 북동쪽으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거 얘들은 뭐가 필요하냐? 전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쌤 설명하지 않았는 것까지 다 보지 않아도 되는데 궁금한 사람 봐도 된다. 그치? 그거 받는 거는 궁금한 거 내한테 따로 묻기를 바라. 자, 전선이 있으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전선이 있으면 여기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A점과 B점과 C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고 싶대. 근데 기억해야 돼. 자기장은 B인데 얘는 뭐를? 세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라인 거야.
세기와 방향. 근데 방향은 쌤 물리 시간에 뭐라 그랬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해. 에너지 빼놓고는. 에너지는 에너지 증가 감소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것 빼놓고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할 거거든. 자, 그러면 쌤이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A 지점과 B 지점과 C 지점. 문제풀이 2개를 해놨거든. 걔를 적으면서 봐라라고 하는데 패턴화. 좋겠다. 과학은 패턴화가 중요하다. 도선가가 있고 도선나가 있다. 가 도선이 있고 나 도선이 있으면 가 도선에 3A의 전류가 위로, 나 도선에 2A의 도선이 2A가 위로.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를 가질 거다. 자, 과학자들 해보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에?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막 유일할 정도로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잘 없어. 거리 제곱 아니야. 거리에 반비례하더라. 멀면 힘이 약해지더라. 됐나? 그러면서 쌤 방향은 어떻게 해? 방향은 전류가 흐르잖아. 이 도선 때문에 A쪽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 B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됐나?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방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잘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풀이에 다 적어놨는데 자, 그럼 쌤 순서를 어떻게 볼 거냐면 방향, 거리, 전류 세기. 자, 일단 이렇게 테이블을 적을 수 있어야 돼. 표처럼. 지점을 A, B, C. 도선을 가 하나. 그럼 훈련을 해놨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가에 의해서도 나에 의해서도 A는 영향을 다 받아. 가 도선 때문에 나 도선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옆으로 이걸 계산해서 합으로 적어주기가 좋다. 자, 그러면 가 도선 때문에 전류 위로 가지. A 지점은 나오고 B와 C는 들어가고. 알겠나?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됐나? 나 때문은 A 지점을 나오나? B도 나오나? 이해됐나? 나오고 C 지점은 들어가고. 확인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리. 요걸 1R로 볼 건데 R자 생략할 거다. R자. 자, A 지점은 가에서 거리 1. B 지점은 가에서 거리 1. C 지점은 가에서 거리 3. 됐나? 전류는 가는 싹 다 3. 3, 3, 3. 됐나?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옆에 거 구할 수 있는 거라. A의 거, B의 거, C의 거. 그래서 어디가 자기장이 제일 센지 약한지 찾을 수 있다. 됐습니까? 감으로 하는 건 아직 하면 안 돼. 고등학생들 한참 했을 때는 계산을 안 하고 감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혹시 이런 거 보이나? 거기 도선 있는데 B는 R분의 I 보이나? 혹시 거기 단위 보여?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는데 단위가 뭐라고? 테슬라. 자기장의 단위가 뭐다? 테슬라다. 이랬나? 자, 뒷페이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거 따가지고 쓴 거 맞대. 이거 따갖고 쓴 거다. 자, 뒷페이지. 뭐 원형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이 있고 3번에 보면 50쪽에 3번에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돼 있나? 이거 우리 중3 때 하던가 이거? 맞지? 중3 때 전류가 흘렀다. 어떻게? 전류만 흐르고 도선에 자석은 없다. 그러면 오른손 감아서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에 전류 방향이면 4개가 자기장이었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 4개 자체가 전류면 괜찮지 않나? 엄지를 자기장. 기억나? 자, 요거는 요렇게
됐다. 한 번만 확인을 하면 여기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그럼 전류가 같지? 하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앞쪽에가 중요하지. 은큼하게 뒤에 안 보이는 거 아니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전류 흐르지. 그럼 손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흐르면 여기 있으면 S라인 보이나? 그치? 그래서 요래 지었기 때문에 이쪽에 S 있었다. S극처럼 N극처럼 될 거다. 얘는 호일을 감았는데 안에 철심을 넣으면 좀 세지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더라. 이름 뭐라고? 전자석. 세기와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됐지? 그럼 이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뒷페이지 마지막이다. 우리한테 뭐가 나오냐면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자,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범위다, 그지? 중간고사 범위인데, 선생님이 그 전체적으로 계산 때문에 저번에 전자기 유도를 살짝이만 넘어가고, 중간고사 범위로 할 건데, 그때 들었던 거, 쌤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자기 유도는 누구하고? 호일하고, 자석하고, 두 개가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 그때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즉, N극이 있었고 자기력선이 쭉쭉쭉쭉쭉 뻗어나오게 될 거다. 멀리 코일이 있다가 그 코일을 가까이 접근시키면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러면 누구나 관성처럼 변화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거 코일 내부의 자기력 선수의 변화를 막으려고 전압이 형성이 되고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자, 이런 절대 전압이 없는데 전류가 흐르진 않아. 근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가 주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잠깐만 전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유도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라고 할 거야. 그러나 전압은 전지 때문인 거고 전자기 유도 현상. 다시 무슨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 내가 코일 옆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옆에 코일을 움직이게 되면 코일 내부 이 면적에 지나가는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 참 싫다. 그거 없애고 싶다. 방해하고 싶다. 그래서 전압이 걸리고 그 때문에 전류가 생긴다.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 분명히 자기력 선수 아까 왜 너 전자도 한 개, 두 개로 안 되고 6.25 연락에 욕 나오는 애 있었지? 뭉치로 많아야 돼. 자기력 선수 되게 많아야 돼. 됐나?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력 선속. 요 속자가 어떤 의미의 속자면 조금만 더 버텨. 자기력 선속은 이게 구속, 묶음이라는 의미야. 이게 속자가. 구속하다 이런 의미로. 묶어놨다. 그럼 자기력 선수 한두 개로는 안 된다. 자기력 선수의 묶음이 있어야 된다. 나? 그런데 자기력선 묶음 요게 파이다. 파이. 파이는 BS. 아까 B가 뭐였지? 계속 하던 거. 자기장 세기 NQ. 자기장 세기. 단위가 뭐였다고? 이런 모습 델포 테스트로 대답 안 나오면 테스트로. 자기장 세기, 사실은 자기장 세기는 별명인 거야. 우리 아빠가 윤정이 대신에 깜찍이 어딨노 이렇게 묻듯이 별명인 거야. 자기장 세기는 별명이야. 사실은 얘는 뭐냐면
자속 밀도다. 자, 여기서 지금 요게 밀도가 궁금하다. 이 밀도는 뭐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하면 안 돼. 인구 밀도처럼 생각해야 돼. 면적분의 자기력 선수. 이렇게 된 거야. 자속 밀도는 면적분의 자기력 선수.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 사람 많다. 그래서 자기장 세기, 자석 끝쪽이 촘촘하다, 세다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면적분의 자기력 선수제. 그럼 여기다 곱하기 면적을 하면 자기력 선수네. 이게 S가 면적. 됐습니까? 스퀘어, 제곱이라는 의미로. 가능하겠나? 그래서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을 했다.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다. 같은 말이다. 됐지? 그러면 자기장 세기 B, 면적 S, 파이, 변화량.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 T는 시간이다. 온도 아니다. 시간당 자기력 선수의 델타 변화. 이것 때문에 전압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뭐죠? 싫다 했잖아. 안 변했으면 좋겠다. 방해한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걸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 연애 제일 못한 방법. 내가 니한테 마음에 든다. 됐다. 신경 꺼. 신경 끄니까 좀 좋아해주면 안 될까? 관심 좀 가져주려 좀 찌질한 느낌. 그래서 N극이 접근하면 위쪽에 코일이 있던 게 갑자기 N극이 생기는 거야. 오지 마. 이렇게. 됐지? 그리고 N극, 안 되겠다. 멀리 할게. 이러면, 가지 마라. S극이 유도. 이게 자기장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다. 됐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 델타 BS. 얘는 수능까지 가는 거다. 근데 고1 통합과학에서 공식은 얘기 안 해요. 공식 안 하면 어렵다. 시간이 짧아야 전압이 셀 거고, 코일 가문수가 많아야 셀 거고,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많아야지 세기 위해서는 자기장, 자석이 세야 돼. 아니면 이 면적이 넓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얘가 변해도 되고 딴 게 변해도 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1분 안에 클리어 하나 할게. 자, 늘 외치는 게 있다. 공식이 있어. 뭘 물을까? 공식이 있으면? 그렇지. 3명 대답했다. 그래프가 있다. 공식이 있으면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가 있으면 공식 생각해야 된다. 자,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시간, 자기장 세기. 이렇게. 그럼 시간하고 자기장. 이 공식 생각나야 돼. 문장에서 읽으면서. 됐나? 그럼 잠깐만. 시간이 여기 있고 자기장 여기 있지.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B면 얘가 전압에 비례할 거다. 됐나? 그러면서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질 거니까 전압과 전류가 비례한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혹시 우린 자기장 방향을 가졌다 했거든. 이렇게 됐다. 됐지? A 구간, B 구간, C 구간. 자, B에 전압이 있을까 없을까? 기울기 땅. 전류 안 흘러요. 알겠나? 기울기가 전압이라고 했지. 그럼 전압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같을까 다를까? 방향이 반대인 거야. 전류가 반대로 흘러. 이해됐습니까? 일단 우리가 중3 거 관련해서 있으니까 쌤 살짝 이방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했는 게 상당히 많다. 전기 파트에 나오는 거 싹 다 있다. 싹 다 있다. 한 3주 해야 되는 분량인데 오늘 했는 게 뭐냐? 첫 번째 전기력 F는 R제곱분의 KQQ. 그 다음 전기력 나온 다음에 나온 게 전기장. 전화한테 일하게 되면 전기장 EQ 했던 기억나나? EQ 힘은 EQ다. 전기장 안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게 있다. 그럼 그 힘이 미친 데가 전기장이다. 플러스 1쿨롱짜리 놔두면 어떻게 될까? 밀어낼 거다. 그 전기장을 방향.
그 세기를 이야기할 거다. 그 세기는 얘들 둘의 거리라든지 힘하고 그리고 얘의 전하가 중요하다. 전기적 세기. 그 다음 나오는 게 전위. 전위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맞지? 그래서 전위 V는 전하당 해준 1 이렇게 될 거다. 1은 전기장 영역에서 힘 곱하기 거리 해서 전하 나오는 걸로. 아까 VED 했지? 얘를 적당히 하면 V는 ED 전기장 곱하기 거리. 얘들도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 나온 게 전기저항 R은 로우 S분의 L 종류에 의해서 그 도선의 굵기와 길이에 의해서 저항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전압과 전위차 좀 비슷했다. 그치? 완전히 같진 않은데 얘들한테 비슷한 걸로 같은 걸로 취급한다. 그 전위차를 V라고 하고 전위차, 전압과 저항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이거 역시 옴의 법칙. 그래프가 나오겠지. 어떻게? 가로축이 전압이다. 세로축이 전류다. 그럼 나온 건 V는 IR. 옴의 법칙 써줘야 되겠지. 맞지? V와 I가 있으니까 옴의 법칙 써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 그래프 기울기는 뭐분의 뭐? 기울기는 V분의 I다. 됐지? 그럼 이거 V분의 I 하지? 됐습니까? 넘어가면 R분의 1. R분의 1. 상당히 어려운 건데 잘하고 있다. 자, 마지막이다. 직렬 연결했다. 합성장은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합해주면 되겠다. 병렬 연결되었다. 저항은 뭐분의 뭐로 하자? 합분의 곱으로 하겠다. 그러면 작은 저항보다 더 작아지다. 굵기가 굵어졌는 셈이니까. 전기 에너지는 E는 VIT. 맞지? 그래서 VI 하고 나면 VIP에서 전력이 됐다. 옴의 법칙 나오면 P는 V 놔두고 I 소거. I는 R분의 V제. 그래서 R분의 V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I제곱 R이 될 거다. 됐습니까? 마지막 전력량. 얘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자. 단위가 뭐가 될 거다? 와트시가 될 거다. 그 위에 거 와트 될 거다. 지금 전체를 복습하지 못했다. 전체 복습하지 못했고 그리고 뒤쪽에 축전기 있었다. 금속판 2개 놔두고 전압 연결해서 차지하고 방전하더라. 그때 심장 제세동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프레시 쓰는 게 있었다. 마지막 전자기 유도. 무슨 에너지 생산? 전기 에너지 생산. 역학적 에너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전압이 걸렸었고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생겨났다. 우리가 만드는 전기 에너지는 교류 전류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로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중상 과정이라서 살짝 하고 넘어갔어요. 이랬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될 거다. 수고했습니다.